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를 또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저런 건 조심해야지. 나도 저런 비슷한 일을 언제든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일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입주 계약일에 옵션비 납부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계약일이 임박하면 조합으로 이렇게 전화가 많이 갑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옵션비를 내라고 했고, 이 조합원은 약 1,500만 원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상관없는 계좌였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누군가가 조합 사무실에 통신사 인척 전화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통화가 어려우니까 조합 전화를 착신 전환하도록 유도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면 조합원들한테는 조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알려주고 옵션비와 분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부디 아무 피해가 없고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중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연결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또 살다 보면 언젠간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현장에서도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쯤 알아두신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안내를 조합원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통상 문자나 안내문을 많이 보내는데 꼭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조합 사무실에 방문을 하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물론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이렇게 막 자주 오시는 거를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 이것도 다 다르겠지만 거의 전투태세를 하고 쳐들어가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합 직원이나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은 조합의 문이 열리면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벨만 울려도 이거 점심 먹은 게 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은 누군가한테 지금 현재 갑이 될 수 있지만 내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을이 되고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질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의 이주비 대출 이율이 6.88%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7%에 육박합니다. 2017년 첫 이주비 대출 시에는 이 대출 이자가 4% 중반이었는데 그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조합원이 6,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중에도 절반 이상이 이주비 대출을 받고 1인당 평균 3억의 빚이 생긴 겁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분양이 늦어지고 결국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낸 이자만 따져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의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이게 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7%에 가까운 이주비 대출 이자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억소리 나는 건 당연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정해졌는데 2월달 기준에서 4.82%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이 되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가상금리가 은행마다 이게 또 다 다른데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은행 그리고 조합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지연이 됐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기간이 매우 짧고 이자 지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중도금 일정을 보면 당장 6월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2달 혹은 3달에 한 번씩 중도금을 내야만 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만약에 13억이라고 하면 2-3달 만에 한 번씩
1억 3천만 원씩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나게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통상 중도금 대출의 텀이 5개월, 6개월인 현장보다 확실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나마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리 상황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금리 동결의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건설업계의 PF 부실도 연관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이뻐서 살려야겠다는 게 아니고, 둔촌주공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침체와 건설업계 줄도산이 이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할인 분양 들어가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폭락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름 짜서 조금 아프고 말면 될 거를 지금 이렇게 키우다가 어떤 진짜로 크게 뭔가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거에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쨌건 둔촌주공은 이래저래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에 높았던 금리보다 지금 현재 내려간 거는 확실하게 맞지만 그 이유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았고 경제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니까 금리도 인하하고 다시 돈 좀 풀어볼까 하면서 슬슬 금리가 인하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무리해서 금리를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추가 하락은 항상 내 머릿속 한켠에 일단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둔촌주공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최저가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저도 둔촌주공에서 부동산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다가 포기한 지는 사실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표면적인 것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쯤 알아두신다면 그래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입주장이 서게 되면 전국에서 힘 좀 쓴다 하는 부동산들이 또 일로 다 몰려듭니다. 돈이 되니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들과 새로 신규로 입성한 부동산들이 아파트 주변에서 막 뒤엉켜 있고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습니다. 쉽게는 회원제 부동산과 비회원제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체감이고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모든 현장이 다 똑같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럴 경우 회원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물량이 더 많고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이쪽으로 더 몰리겠죠. 또한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던 부동산이라면 그 아파트의 집주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사들였을 확률. 이럴 경우 시세 조정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입성한 비회원제 부동산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 파격적인 매물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할 사람 그리고 또 매도할 사람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일할까? 집을 살 사람 입장과 팔 사람 입장이 각각 다르고 집을 팔 사람도 이걸 또 급급매로 처분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이것도 각자의 입장이 또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부동산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는 그럼 또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도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어떤 조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섞어가면서 손님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 물건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을 만나느냐 보다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주민과 부동산 간에 또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부동산이 아마 주변에 100개도 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하나는 헬리오시티의 집주인이었고 또 다른 선배는 헬리오시티 주변에서 입주장을 하던 부동산이었습니다. 물론 서로는 각자 모르는 사이입니다. 저만 양쪽을 다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거 돌아가는 형세가 내 눈에 아주 잘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헬리오시티는 입주민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망한 부동산 굉장히 많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헬리오시티하고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분양권 거래가 본격화될 때쯤에 부동산 동향과 PF 대출 부실 문제가 뻥 터지거나 뭐 이래서 경기가 급 반등 아니면 급락 뭐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하고 또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된다면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주도권을 쥐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초급매 분양권이 시장에 우수수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도 여기 엄청난 입주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제가 시장조사차 그라시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강동구에 부동산 일제 단속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부정거래나 기존의 이상한 거래에 낌새가 나면 집중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딱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 부동산들이 문 걸어 잠그고 단속 기간 끝날 때까지 잠수 탄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은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또 불도 끄고 다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3, 4, 5 모여서 서성거리면서 저같이 뭔가 만만하게 생긴 애가 기웃거리면 납치를 시도합니다. 실제로 불 꺼진 부동산에 제가 끌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브로셔 모으려고 롯데캐슬 베네루차랑 그때 또 마침 고덕자이 관련해서 제가 뭘 준비하던 게 있어서 그러던 중이라서 거기를 어슬렁거렸던 건데 어디선가 또 나를 지켜보던 누나 3명이 갑자기 몰려듭니다. 내 주위로. 그리고 나를 둘러쌉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서는 뭐 찾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 부동산인데 시장조사 나온 거거든요 하면 안 그래도 단속 때문에 지금 문 닫고 장사 안 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정말 재수없게 이럴까봐 그냥 전세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 3명이 저를 배치기로 막 밀어붙이고 불 꺼진 부동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누나한테 납치당해서 결혼당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저에게는 아무튼 제 전화번호를 안 주고 탈출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간신히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전화번호 털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 급하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만나느냐보다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뭐 누나한테 납치당해서 결혼당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누나를 엄청 좋아해서 지겹게 따라다녔습니다. 컷! 이 정도로 마무리는 이렇게 하자.